부모님과 헤어지는 중이라는 아내분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작년 12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결혼 후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장례를 6개월 텀으로 연달아 치렀어요. 한 번으로도 벅찬 큼지막한 일들을 연속으로 겪은 거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편찮으신 양가 아버님들을 돌보느라 신혼생활은 잠시 미뤄둬야 했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 중입니다. 시작이 특별했던 만큼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김창욱 쇼 리부트가 저희 부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잘 견디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네. 마음을 아까 잘 정돈 중이라고 이제 말씀은 해주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괜찮아요. 마음을 잘 정돈하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고 또 제주도에서 상을 치렀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토크쇼를 진행한 거를 제작하던 그 사장님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사실은 싸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보는 사이였어요. 이제 싸웠으니까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이제 말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오셨어요. 우리 그냥 그러고 그냥 안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틀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 상가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틀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로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 사실은 어떤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힘들 때 통하는 건 비언어적 언어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행동이래요. 아니면 그 시간을 함께한 거. 그래서 부부분께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 평생에 엄청난 그 단단한 바위 위에 가정을 딱 세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살다가 삶이 어두워지는 날이 오잖아요. 근데 서서히 삶이 어두워지면 눈이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서서히 못 벌게 되거나 인기가 서서히 없어지거나 강의가 서서히 안 되면 적응을 해요. 준비를 하니까.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때가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건 마치 극장에 너무 늦게 들어간 거예요. 이미 불은 다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극장 안 가봤어요? 눈을 아예 한번 감았다가 네? 아예 어둠을 좀 더 적응하려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눈을 감는다. 감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냐면 눈에 조리개가 더 열리거든요. 그러면 적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갈 정도는 보여요. 그러니 갑자기 살다가 어두워진 날이 오면 어떻게 살 건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으로 멈추고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아, 저 정도는 보이는구나. 그러면 정신은 맑고 마음은 차분하고 생각은 단순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먼저 떠난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씩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저희의 일상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됐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에 대한 생각이나 휴식을 취하는 방법, 친구들과의 관계 다 완전 반대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걸 누구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근데 우리는 연합하려면 내가 누군가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합의 첫 번째는 희생이 아니라 자기 컬러를 찾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말해요. 천장에서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시고 아이에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자기 숨을 쉬어야 내가 상대방에게 숨을 참고 맞춰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숨 쉬는지를 알아내는 게 1번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남편은 어디에서 숨을 쉬지? 아내는 어디에서 숨을 쉬지? 이걸 알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항상 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해야 부부다. 우리는 함께, 똥도 함께 싸잔 말이야, 자기야.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그 함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함께라는 단어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 여보, 당신의 그 지점을 찾아봐. 나는 요즘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그래. 더 좀 해봐. 그러다가 맞는 게 있으면 둘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부디 마음이 건강해지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 3년 차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신혼은 언제까지인가요? 신혼의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년이지만 30년까지 신혼이고 싶은데 어떻게 변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3단계가 있대요. 1번 열정기. 지금 우리 글 쓰신 분이 계속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기. 인간은 열정기 때 착각을 한대요.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대요. 안타깝게 인간의 뇌는 일정 시간 똑같은 정보를 받게 되면 길들여지고 익숙해진답니다. 그러면 권태기로 넘어간대요. 전에는 정말 많이 설레었었는데 지금은 고요하다. 전에는 막 연애하고 막 결혼 초에는 막 스킨십도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막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덜 고마워하고 불평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근데 인간은 권태기 때 또 한 번 착각한대요. 그게 뭐냐? 이 권태가 영원할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권태도 영원하진 않답니다. 지금 일찍 권태기가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5년 만에.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숙기. 숯불 같은 거래요. 열정기는 불꽃으로 막 올라오는 거. 권태기는 훅 떨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 고기 잡숴본 분들 알아요. 비싼 고기는 불꽃에 굽지 않아요. 왜? 불꽃에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거든. 정말 비싼 고기들은 그래서 뭐에 굽냐면 숯에 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숙기가 있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이건데, 강사님,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에게 좋은 언어를 못 받았어요.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만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의지가 있으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배우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양심껏 말씀드릴게요. 김창욱 쇼 리부트 이거 한 번 듣는다고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 안 해요. 변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는데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서 죽는 거죠. 다 이게 뭐 어떻게 살아요? 피가 계속 하혈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옷이라도 만지려고 이렇게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 만졌으니까 제자들한테 찾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아니 만진 게 아니고 사람들 너무 많아서 스친 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다. 찾아와라. 누가 나 만졌다.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난 백도 없고 줄도 없어요. 백이 있었으면 제자한테 소개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나 줄도 없고 돈도 없고 아프고 저 사람이 뭐 사람 고쳐준다니까 그냥 자기 애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구독한 거야. 구독한 거야. 알림 설정. 팔로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구독자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경책에 봐봐요. 나와 있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의 원리가 똑같아요. 제 인스타그램에 주로 메인 창에 뭐가 있냐면 뭐 오토바이, 자동차, 캠핑, 뭐 낚시 막 이런 거 있다고요. 남자들. 근데 제가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재활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필라테스 받았어요. 선생님하고 친하게 2년인가 수업 받으면서 결혼식에도 갔어요. 축의금도 내고 결혼식 사진에 선생님 행복하세요. 결혼 축하해요 눌렀어요. 그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 딱 보니까 낚시하고 오토바이만 있었는데 레깅스 입은 여자 3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 제 인스타그램 메인 창에 뜬 거예요. 왜 온 거예요? 아, 좋아요. 빅데이터가 저를 분석을 했잖아요. 이놈이 보니까 레깅스 여자한테 좋아요를 많이 누르네? 제가 그때 세상의 원리를 알았다니까요. 삶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무슨 의지를 갖고 있는지 삶의 빅데이터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유사한 거, 자기가 구독한 거를 계속 우리 앞으로 보내요. 여러분 봐보세요. 김창욱 쇼 리부트.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정보를 알았겠냐고요. 텔레비 딱 보다가도 사람들 안 보여요. 그 모집하는 게.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이나 자기의 의지가 있으면 삶의 빅데이터는 자꾸 우리에게 그것과 그거의 유사한 버전들을 보내요. 그러면 자꾸 만나다 보면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 좋으시면 구독하시고 그리고 또 알람도 설정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